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시작하죠.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를 나가서 베트남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70시간 가까운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휴식 뒤 격려를 위해 이곳 대사관을 찾은 김 위원장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한 10시 10분쯤 그 전용 열차가 동당역에 도착하는 모습을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평양 출발한 지 66시간 만에 도착을 한 것이죠. 자,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얼굴을 딱 보이면서 이제는 뭐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김 위원장이 어제 낮에 멜리아 호텔에 도착한 다음에 여덕을 좀 풀었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좀 부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66시간 기차 타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아무리 그 넓다고 해도 비행기보다는. 6시간 만인 한 오후 7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숙소에서 한 10분 떨어진 북한 대사관을 좀 들렸습니다. 거기서 한 50분가량 머물고 나서 다시 호텔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 위원장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백악관 기자들 프레스센터 꾸려졌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뭐 적과의 동침, 기묘한 동거 다양한 표현들 나왔었는데 근데 어제 베트남 정부 지시였던 건지 철수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부랴부랴 철수해서 국제 미디어 센터로 옮겼습니다. 그 국제 미디어 센터 보니까 이제 백악관 내 어떤 몫으로 일정 그 섹터를 또 나눠줬더군요. 네, 종이로 또 임시로 뭐 예약 이런 식으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멜리아 호텔 여기서 뭐 차 타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 이 대사관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채 안 되게 머물렀던 걸로 맞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스 시간이랑 또 겹쳐가지고 아주 그렇죠. 어제 언론이 바빴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딱딱 맞췄어요. 이거 7시쯤 가가지고 한 50분 있다가 나올 때쯤 이제 보통 그 8시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가 되면 메인 뉴스 시간인데 그때 뉴스들마다 난리가 났었죠. 뭐 앵커들이 잠깐만요 나옵니다. 뭐 이런 맞습니다. 저도 주목해서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그 베트남 동당역에 그 김정은 위원장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오는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 일본 한 방송사가 정말 열일하더라고요. 그렇죠. 방송사 화면에 김여정 부부장 모습이 찍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애연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내려가지고 중국의 한 역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재떨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또 포착돼서 보도가 또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 베트남 도착하고 나서도 정말 바빴습니다. 열차에 그 김 위원장이 내리기 전에 먼저 나와서 레드카펫 주변을 살펴보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창선 부장과 함께 의전을 도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차 서자마자 제일 먼저 얼굴 보였던 게 김창선 부장이었고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출입구가 정확하게 그 의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레드카펫에 정확하게 맞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김창선 부장이 열차를 앞뒤로 약간씩 움직여가지고 그걸 맞추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은 아시는 것처럼 뭐 재떨이까지 이렇게 갖다 줄 정도로 뭐 지근거리에서 다 수행을 하는 거니까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이런 사실들을 또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이것도 짚어봐야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노이 가는 길에 뭐 여기 북한군의 묘지도 있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도 있기 때문에 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바로 하노이로 갔습니다. 네, 깜짝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아마 삼성전자 방문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언론에서는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찬하기 전에 일정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오늘 사실은 낮 시간 내내 지금 어떤 일정이 공개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깜짝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언론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은 뭐 베트남처럼 경제 발전이나 개혁 개방 뭐 이런 걸로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북한의 의지 같은 걸 엿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북미 정상회담 마친 후에도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머물면서 삼성전자 공장 방문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점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멜리아 호텔인데 이곳에 그 보안 검색대가 들어가잖아요. 보안 검색대를 3월 3일까지 거기 설치해 놓기로 했다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일까지는 있을 수도 있다. 이번 주 내내 있는다는 얘기죠. 이런 추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일정이 지금 공개된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우리 시간으로 밤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에어포스 원 전용기를 타고 밤 11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좀 도착을 했는데 네. 역시 오면서도 트위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예, 요즘에 비싼 비행기들은 다 음흠. 와이파이가 되죠. 네. 베트남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간다. 매우 생산적인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JW 메리어트 호텔로 출발해서 또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늦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한 1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1시쯤에 국가주석을 만나고요. 응유엔 푸총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는 총리를 만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찬을 한다라는 일정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9319님이 북미 회담 잘 돼서 더 평화로워지면 좋겠어요. 서로 왕래하면서 금강산, 백두산도 가고 싶습니다. 9208님은 행님, 또 행님이라고 불러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평화협정 되므로 이제 금강산 관광도 되고 개성공단도 열리는 것이겠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이죠.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던 북미 양 정상들의 일정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두 정상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예정된 만찬 자리에서 8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탐색전이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찬을 함께한 뒤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만찬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정상 간에 만나는 자리가 될 텐데 이게 외신에서는 지금 소셜 디너라는 표현을 네. 쓰고 있는데 뭐 우리말로 하면 친교 만찬, 뭐 사교 만찬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는 또 탐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네. 네. 두 정상이 비공개 만찬에 가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만찬 배석자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통역도 함께 배석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각국의 정상들하고 배석이 2명씩 될 테고요. 통역까지 하면 총 어찌 보면 4대 4가 이렇게 앉는 거죠. 네. 그러고는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장소는 오페라 하우스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녁 만찬을 시작으로 해서 1박 2일 동안 확정된 일정만 사실은 따져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최소 5번은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찬에서 일단 만나고 그다음에 단독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무진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담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오찬, 그다음에 공동 성명까지 포함하면 최소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가 5번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네. 더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에 카펠라 호텔에서 산책했었죠. 음흠. 그 1분인데 굉장히 강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까지 추가되면은 6번이고 음흠. 그다음에 저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기자회견 했었는데 네.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또 7차례 만나는 겁니다. 그런 모습도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횟수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주 얼굴을 본다는 건 좋은 일이죠. 소통할 그럼요. 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요.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또 어떤 이야기라도 더 하게 될 테고 그 안에서 서로의 또 진정성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찌됐건 이 회담의 최대 포인트 하노이 선언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비핵화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인가 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는 어떤 것이 담길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겠죠. 네, 그 비핵화 조치 수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모든 시설에 핵 영구적 폐기 네. 이런 게 담기는 게 지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죠. 거기에 시험까지 함께 담길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종전 선언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언급을 했었고 더 나아가서 평화 선언까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확실하게 표현될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비핵화 전체 로드맵까지 마련이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비핵화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폐기라는 비핵화 어떤 그 형태 로드맵 중에 폐기라는 표현도 있고 그보다 조금은 약할 수 있지만 동결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폐기일 테고요. 네. 폐기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폐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관련된 상응 조치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산도 있고요. 금강산, 개성공단 다 있을 테고 무엇보다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일까가 또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야기들인데 어떤 일들이 있을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 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석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 사실을 왜곡해 수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수십 명의 검사가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지금 박별박이 님이 이명선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네요. 아, 오늘 소금물에 가글 하고 나왔거든요. 보람이 있네요. 소금물 가글. 좋은 정보 전해주셨군요. 자, 뉴스 살펴보면 조금 전에 컷을 들으셨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보석신문기일에 나왔는데 직접 본인이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정말 강도가 높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면 법원이 자체 조사를 했는데도 검찰이 영민한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은 이잡듯이 샅샅이 지졌다. 이렇게 작심한 듯이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녹취에도 나왔지만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검찰이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비꼬기도 했고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는 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라는 얘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네. 지금. 네. 그리고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예견됐죠. 그렇죠.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0월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 대비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하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는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네. 고령, 주거가 일정하다 이런 이유는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직권남용죄가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대법원장은 원래 재판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건 나의 직권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논리예요. 네,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이 개입했다면 더 큰 죄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작심한 듯 13분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북미 정상회담 소식만큼이나 또 뜨거웠던 소식이 하나 있어요. 경찰에서 그룹 빅뱅의 승리에 대한 성접대 의혹 관련된 내사가 착수됐는데 관련 보도가 있었죠. 네, 연예 전문 매체 SBS 펀 2에서 보도한 건데요. 어제 정말 하루 종일 난리였습니다. 네. 승리 씨가 빅뱅의 승리 씨가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버닝썬하고 다른 곳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각종 로비를 펼치려고 했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승리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 이사직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성접대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증거로 내세웠는데 2015년 12월에 승리가 설립을 준비하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하고 네. 직원하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지금 매체들 통해서 알려진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군요. 네, 성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서 대부분 XX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바꿔서 했는데 경찰이 그래서 내수에 착수했어요. 조만간 승리 씨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승리 씨 소속사죠. 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본인 확인 결과라는 어떤 단서를 달긴 했지만 해당 기사는 조작된 문자 메시지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가짜 뉴스 퍼뜨린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MBC 보도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버닝썬 관련된 보도입니다. 버닝썬 대표 이문호 대표 머리카락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까지 만약에 마약 이 연루된 거면 마약 유통에 조직적으로 클럽이 연루가 됐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앞서 YG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 조작된 문자 메시지다, 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고 했는데 관련 기사를 썼던 SBS 퍼니 측 기자는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것을 순화한 것 외에는 조작한 것 없다라는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이 경찰 수사 과정을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을 때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을 점거했어요. 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렇죠. 문을 열어준 것도 참 특이한데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무려 4시간 반이나 버텼습니다. 네. 근데 문무회 검찰총장은 결국에 만나지 못했는데 한국당 주장은요. 검찰이 늑장 수사하고 있다. 그 지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방문했는데 검찰총장이 일정을 바꿔서 자리를 피했다. 명백한 국회 무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장인 것이죠. 네. 근데 블랙리스트가 생각보다 쟁점화되지 못했잖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좀 시선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초강수 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원내대표부터 해서 당 지도부가 다 몰려갔단 말이에요. 네. 검찰총장실에 4시간 반 동안이나 점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뭐 본인들은 국회를 무시한 행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권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죠. 맞습니다. 시선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여론도 안 좋은데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이게 농단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뭔가 특혜를 요구하고 뭔가 노리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면 농단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자, 법무부가 3.1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는데 뭐 이 명단을 두고도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사회 갈등 봉합, 뭐 약자 배려에 초점이 맞춰진 특사다. 두 번째 특사였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뭐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세국 집회에 참가했던 그런 이들을 포함해서 총 4,378명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연 포함될지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포함될지 좀 관심이 많았는데 다 포함되지 않았고 경제인 역시 전면 배제됐습니다. 아무래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피하려고 그렇게 판단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 폭력 행사에서 실형받은 사들은 또 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집회 그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또 그랬던 경찰관들도 있고 경찰관들 중에서 또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갈등 봉합이라든지 약자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